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84년생 남자분의 파산 면책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주거 이력은 아현동, 서계동, 아현동. 주로 이제 어머니나 이모가 임차하는데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 어머니도 임대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크게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3천에 월 20만원 정도. 직업 이력은 2008년에 2014년도 의류임가공. 이건 아마 이제 채무자 명의로 어머니가 실제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쉬다가 파라솔 등 해수용품 대여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실패해서 개인 채권자하고 어떤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이제 인테리어 필름 시공일을 배우면서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인테리어 현장에서 아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4월 봉제 사업을 시작한 모친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제 신청이 명의로 이제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러나 사업이 이제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배에게 빌려 해수욕장에서 튜브와 파라솔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이게 여름 한철 장사죠. 반짝하는 건데 뭐 보증금을 몇 천만 원 내고 운영비도 들죠. 이제 직원들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결국 이제 손해만 보고 망하는 거죠. 가족 관계는 아버님이 이제 일산에서 개인 택시를 하시고 계시고, 어머니는 여전히 이제 의료임가공. 아마 두 분이 이혼하신 것 같아요. 뒤에 나오지만 채무는 1억 2,800인데 이 중에서 이제 대부분 카드는 시기상 어머니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채무고요. 요 개인 채무, 요 6,500이 이제 파라솔 대여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파산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을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근데 어머니는 아마 무슨 재산이 나눠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제인이 배당 중이고, 이 사건은 뭐 배당할 건 없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인테리어 필름 시공일을 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인 일용직으로 수입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모친 명의 임차보증금 3천만원과 중고차량, 아까 스포티지 700만원이죠. 채무자로 명의로 보유 중인 재산은 없고요. 이게 아마 혹시 어머니가 파산 면책을 안 들어갔으면 차량 자체가 만약에 채무자가 운행 중이고 그러면 아마 이거 환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채무자가 지금 그 부채가 과도하게 생긴 게 어머니 사업할 때 카드 대금 때문에 한 측면이 있죠. 근데 어머니는 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어머니가 파산 신청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어머니 채권자들이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들이 좀 행사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부 파산에서는 그런 점이 좀 간혹 있습니다. 채권자의 형사고소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했습니다. 2017년 6월경 채무자가 어디에서 이제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대여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6,5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반분하자는 취지로, 그 취지가 불명확합니다. 왜냐면 약정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따라서 이 고소하는 사람, 돈을 못 받은 사람은 이제 뭐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많죠. 돈을 압박을 해서. 근데 이제 실제 파라솔 대여 사업을 하였죠. 근데 이제 사업 실패로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파산 채권자 목록에 넣은 거고, 이게 설사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채무 관계는 맞죠. 뭐 투자라면 원칙적으로는 넣을 필요가 없죠. 넣어서는 안 되죠. 투자라는 건 뭡니까? 손실이 나면은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거죠. 주고받을 것도 없죠. 이익이 나면은 나눠주는 거고, 지분별로. 만약 이 사람은 6,500을 현금으로 투자하고, 이 채무자는 뭐 그 대여 사업을 몸으로 때우겠다, 뭐 일을 하는 거죠.
보증금이라든가 인건비는 선배가 내고 채권자가 내고,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직접 몸으로 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오면 반반 하자, 6대4로 하자, 7대3으로 하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수익 나면 그냥 뭐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박 날 것 같으니까 손쉽게 돈을 했는데 이제 결국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6,500만 원이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부터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만 증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형사 처벌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돈을 돌려준다는 변제 계획을 밝히자 고소를 취하했어요. 채권자가.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저도 처음에 이게 혹시 허위 채권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을 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봤을 때 허위 채권이 아니고 그냥 다툼이 있는 채무예요.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이런 거는 예전부터 엄청나죠. 이 투자냐 대여냐, 그 다음에 헤어진 남녀 사이에 서로 좋을 때야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증여냐 대여냐,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한 증거가 있고, 계약서도 없고 차용증도 없고, 그냥 서로 다툼만 있죠. 좋을 때야 뭐 그냥 뭐 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저 돈인데, 서로 딱 냉정하게 헤어지면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죠. 저 사람에 대해 들어간 걸 전부 돌려받고 싶죠.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 그런 건데, 뭐 이럴 때는 채권자 목록에 놓고 다툼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뭐 한가 사건이면 몰라도 한가 해줄 사건이 없을 때는 대여든 투자든 면책이 되는 거죠. 형사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사안에서는 모자가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어머니가 좀 먼저 들어갔죠. 어머니가 먼저 들어갔는데, 어머니 그 재산에서는 이제 환가할 재산, 아마 제가 보기엔 차 아니면 보험 해약환급금 정도 같아요. 그게 이제 맞지 않아서 이제 파산관제인이 환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자 파산과 관련된 쟁점과 그 다음에 그 투자냐 대여냐, 다툼이 있는 채무가 허위 채권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